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테마 38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마 38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소득세는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이 소득세는 여러분 대표적인 기간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1월 1일부터 요이 땅 해갖고 12월 31일 몇 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자 12월 31일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확정되겠죠. 그러면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네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 발생연도 다음 연도 언제 낸다고요? 5월달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이때 1월달에 양도했다 2월달에 양도했더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달에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양도자 입장에서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다음 연도 5월달 내면 세부담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당해년도에 내가 뭐 했다? 양도를 하였다.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요 양도일로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한이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한에 요 양도 물건 각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양도를 2번 했다. 그러면 그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한이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양도할 때마다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다음 연도 5월 달에 1년에 대한 소득을 총 확정시켜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걸 바로 뭐라냐? 요거를 확정 신고 납부랍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 확정 신고 납부라고요.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한 기한에 신고 납부라. 이걸 바로 뭐라냐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랍니다. 이거를 예정 신고 납부란다. 결국은 소득세는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와 예정 신고 납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 확정 신고 납부가 원칙인 거고 예정 신고 납부가 예외인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 예외인 예정 신고 납부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 확정 신고는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납부해야 될 거를 신고 납부할 거를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한이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해 주세요.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예정 신고 납부가 확정 신고 납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 납부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대상자. 누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고 기한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자 좀 보죠. 신고 대상자 별표 하나. 그러면 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거기 우리 지금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 다 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러분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우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어쨌거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거나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부동산 등이라든지 주식을 양도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물자는 다 뭐 된다 여러분? 예정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가 돼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나는 손실봤다. 그래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할 게 없다라고 뭐는 신고는 해달라.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 갑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별표 3개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요 신고 기한은 역시 부동산 등과 주식 등 구분할 수 있는데 주식 등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만 초점 맞추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냐? 예,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예, 이 날이 바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일로부터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 이내냐? 2개월 이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2개월 이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다고요? 2월 이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일이 내가 돈을 받고 파는 날이 자 7월 5일이다 봅시다. 7월 5일날. 그럼 7월 5일날 양도했다. 대금 받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7월 5일 때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느냐.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월 31일이 바로 예정신고는 납세무 성립일이 되는 거고요. 이날로부터 몇 월 이내다? 2월 이내다는 얘기죠. 2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9월 말까지죠. 그 9월 말까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일이 7월 5일이다. 그럼 여러분 그냥 2월 더해주고 말일로 몰아보시면 돼요. 그럼 7월 5일 그러면 7월에다 2월 더니까 9월 그리고 뭘로? 말일로 무조건 몰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정신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할 때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하고 팔아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 대금 청산일은 바로 요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나중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게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요때는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효가 된 날.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 2월 이내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일이 7월 5일인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언제 받았냐 봤더니 여러분 허가를 그래서 8월 5일날 받았다 봅시다. 자, 조건 바꿨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매매에서 양도는 언제 했는데 7월 5일인데 그 토지의 매매했던 허가는 8월 5일날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7월 5일 현재는 이게 무효. 허가를 받았을 때 뭐야? 유효. 그러면 요 날을 기준으로 되죠. 허가일.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 8월 말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가 되는 거니까 예정 신고일은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월 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말이 된다. 또 이번 2017년도에 신설된 규정이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 부담부 증여 다 아시죠?
자, 이때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원칙 뭐와 뭐로 나누라? 채무인수액과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거죠. 이때 바로 요 채무인수액 요거는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상 양도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채무인수액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가 되기 때문에 유상 양도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뭘로 때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때려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요 채무인수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언제냐? 양도일, 즉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네, 여기는 바로 언제까지냐? 3개월 이내다. 3월 이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2월 이내인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대해서 유상양도를 봐서 양도소득세가 갔을 때 예정신고기에는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 3월 이내다라는 걸 꼭 좀 체크해 두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때 이게 요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는 것은 언제가 되냐?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됩니다,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된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도 한꺼번에 같이 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밑줄 신고세 공제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폐지가 돼서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가 납부를 했더라도 이제 세액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너 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특히 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부과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정신고는 여러분이나 모든 양도소득세나 압세문제가 다 확정신고라는데 여기는 것처럼 이미 양도를 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변화가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확정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양도할 때마다 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고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의 양도세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확인해 두셔야 한다. 다만 이런 예정신고나 신고 납부를 안 했는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 안 한 거에서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서 또 확정신고 안 한 거에서 가산세 두 번을 때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납세문제는 여러분 항상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있으면 그 소득세 10% 상당액만큼은 항상 뭐를 낸다?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로 가세하지는 않고 독립세로 가세하지만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걸 감면을 받다.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농어촌 특별세에서 한 번 더 부가세가 가세가 된다는 걸 주의해 두시고요.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상관없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그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2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세서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500만 원 초과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1,000만 원 초과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6년부터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물납제도가 다 폐지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 자체가 없다는 걸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